페이지요 172요. 172 동시행 항변권이요. 자, 지금부터요 동시행 항변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어떻게 하면 먼저 항변권하고요,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을요 먼저 비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것은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이것은 물권이에요. 항변권은요 자기 채무예요. 채무 이행을 거절해요. 자기 것이요. 그다음에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에요 인도를 거절을 해요. 타인의 물건. 그래서 남의 것이죠. 이것은 자기 채무고요. 그 다음에 항변권하고 유치권은요, 이 유치권은 뭐 타담보를 제공하고요.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요, 타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타담보 제공.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항변권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은 병존하고요. 병존.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행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유치권하고 항변권은요, 첫 번째요.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예요. 다른 말로 뭐냐? 우리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잖아요. 점유하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죠. 이것을 우리는 적법이라고 얘기해요. 적법. 그런데 뭘 한다? 사용이익 있죠? 사용이익은 반환을 해야 돼요. 사용이익은요. 그래서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을 동시에 안고 있어도 소멸시효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뭘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어도 잔금 지급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채권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소송상에서 항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변을 했냐 안 했냐? 항변을 했다. 그러면 상환 급부 판결을 해요. 상환 급부 판결이요. 그런데 항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전부 무슨 판결한다? 패소 판결을 해요. 이것이 이제 유치권과 항변권의 이제 구별이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유치권하고 항변권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항변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요. 뭐죠? 하나예요. 하나예요. 대가 관계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계약. 그래서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안에서 인정되는 게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쌍무계약은 아니다 할지라도 서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또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방하고 여러 개의 채권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여러 개의 채권과 여러 개의 채권이 서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항변권이 있어요. 그럼 대가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면요, 갑이한테 바나나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바나나 먹기가 면하니까요. 여기 있어요. 뭘 안 두냐? 캔커피 하나 사준단 말이죠. 그럼 바나나 값으로 캔커피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대가관계가 아니라고 그래. 주고받아도. 알겠죠? 그런데 대가관계는 뭐냐면 매매계약을 보면요, 갑이 을한테 뭐죠? 등기를 주죠. 그러면요, 을은요 등기를 받는 대가로 매매대금을 주죠. 여기서 매매대금을 주죠. 그럼 여기서는요 매매대금을 받는 대가로 등기를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걸 대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대가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가성이 되고 하나죠, 하나.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특약이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다 채권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별개의 약정이 뭐냐? 바로 경매가 무효이다. 그래서 경매가 무효가 되죠, 경매가 무효가 되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경매가 지금 무효가 되죠?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경락인 있죠? 경락인이요,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죠? 다른 말로 저당권자죠? 채권자는 뭐죠? 배당금을 반환해야죠. 배당금 반환이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그것은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알겠죠? 별개니까. 서로가 다 경락인은 누구한테 등기 말소하죠? 채무자한테요. 채권자는요, 경락인한테 배당금을 반환하잖아요. 서로가 별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동시행이 아니에요. 암기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동일성 여부인데요.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죠. 이런 경우는 동시함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계죠. 경계의 경우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했어요.
인도 의무가 있는데 목적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이행불능에 의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손해배상. 그럼 이것도 동시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다 나왔던 것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 여기서 뭐를 하냐면요. 저당권 등기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당권이요. 저당권 등기라는 경우가 있고 가등기라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렇게 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 채권의 변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등기 있죠. 이런 등기에 뭐라고? 말소하고는 동시행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이것은 주된 권리고요. 이것은 뭐다? 종된 권리잖아요. 그래서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 동시행인데 조심할 것은 무조건 저당권이라고 해서 동시행이 없다 이게 아니고 앞에 가요.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매매죠. 매매에서는요. 항상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요. 완전한 권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에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이렇게 대금을 주잖아요. 대금. 이 두 가지는 뭐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의무죠. 등기 의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하고요.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죠? 잔금하고 이 두 가지가 원래는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쓰면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 의무하고요. 여기서요.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게요. 판례가 한 10% 사용되고요. 이게 한 90% 정도 돼요. 판례가 뭐냐? 둘 다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가면요. 여기서 보면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요. 등기하고 잔금이 뭐다? 등기하고 인도까지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알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서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그랬는데요.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 의무도 동시행이다 그랬다 해서 틀렸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만약에요. 그렇지 않고 등기하고 대금이 동시행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원래는 그냥 90%가 등기 이전 의무하고요. 잔금의 지급 의무가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을이 있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잔금인데 여기서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 하고요. 여기 뭐냐? 양도세요. 양도소득세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갑 있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갑은요? 갑은 여기서 여기에요.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가처분 등기가 있다. 가처분. 여러분요 봐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뭐라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뭐하고? 말소하고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에 가서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가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지상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왔죠? 매매계약에서 담보권 말소.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거든요. 그런데요.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 담보권 말소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담한다? 그것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왜요? 매도인이 담보권, 즉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담보권을 말소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지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쌍방이 균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요.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잔금을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불안하다 이 말이죠. 저쪽에서 뭐가 있나? 가압류라든가 또는요. 이 사람이 신용 불안이다. 신용 불안이라든가 재산 상태가 뭐가 됐다? 악화가 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신가? 이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내가 선이행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중도금이죠. 이 중도금하고 잔금 이렇게요.
그럼 중도금을 뭐란다? 선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도금은 뭐다? 여기선 성이행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는데 중도금을 안 주죠. 우린 것을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하고, 채무 불이행은 다른 말로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요, 동시행 관계가 없을 때, 채무 불이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행지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동시이행이다, 이행기죠. 이행기가 되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은 뭐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잔금 날짜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지 않죠. 그럼 을도 당연히 잔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지연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지하려면? 해지를 안 되는데 해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 항상 계약 해지는 채무 불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이행지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여기요 2월 1일 중도금이죠. 중도금이 얼마다? 1억이고요. 여기 4월 1일 잔금이죠. 잔금이 얼마다? 1억이죠. 그러면 중도금 1억하고 잔금 1억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을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되면 뭐다?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 그 자체가 이행지체. 그러니까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이요, 정신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잔금 날짜가 딱 된 거예요. 그럼 잔금 날짜가 딱 되잖아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행기가 도래하죠? 그럼 그때부터 동시행이에요. 알았죠?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4월 1일부터 동시행이에요. 그럼 동시행이면 어디 간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지연배상이 없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하냐? 중도금 1억이죠?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잔금 날짜까지 이자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이 잔금 1억 이거다고 등기가 동시행인 거예요. 그럼 동시행이면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이 말이죠.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돼. 그럼 여기서 동시 이행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돼. 이걸 뭐란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미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죠.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런데요 아직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동시행이다. 그럼 채무불이행 아니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행지체로 만들죠? 그러면 항상 동시행이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그래서 상대방을 뭐한다? 등기서를 주면서 갑이 등기서를 주면서 중도금 1억하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하고 1억 잔금이라고 달라 했는데 을이 돈을 주지 않죠?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럼 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잔금 날짜까지만 이자를 주죠. 알겠죠? 그럼 잔금 지급을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 말의 뜻이만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갑이 만약에 등기를 주지 않으면 을도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을이 잔금을 주지 않는 것은 뭐냐?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갑이 잔금 등기를 안 주죠 2월 1일 날 그러면 이 을은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즉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연배상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알죠?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동시행관계에 있으면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한다?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해?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왜냐면 다른 데서 보니까 또 자동채권이 뭔가 수동채권이 뭔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참 신기하죠.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을한테 돈 1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럼 의 갑을 뭐란다? 채권자죠. 채권이고 을은 뭐죠? 을은 채무죠. 채무죠. 을이 갑한테요 6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뭐죠? 을이 채권이죠. 그 다음에 갑은요 채무가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1억 빌려준 거 받았다가 다시 6천만 원 갚느니 퉁쳐가지고 얼마 받으면 돼요? 4천만 원 받으면 돼요. 그걸 상계를 한단 말이죠. 서로가 계산한다 이 말이죠. 퉁친다. 그러면 상계를 할 때는 만약에 갑이 퉁치자고 할 수 있고 을이 퉁치자고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퉁치자겠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만약에 을이 퉁치자겠다고 하면 을을 기준으로 해. 을을 기준으로 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알겠죠? 채무로 뭐란다?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말도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받을 돈이 6천이고 갚을 돈이 1억이니까 내가 4천만 갚을게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그래. 만약에 갑이 퉁치자고 할 수 있죠. 갑이. 그럼 갑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퉁치자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 뭐 한다?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을 뭐 한다?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근데 우리가 상계는 누가 하죠? 면제는 채무, 채권자가 하지만 상계는 누가 한다?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이것을 수령지체라고 얘기해요. 수령지체 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요. 갑이 을한테 등기소를 줬어, 등기소를 줬어. 야, 2월 1일. 빨리 오늘이 등기 날짜니까 등기 줄 테니까 너 빨리 잔금 줘 그랬어. 잔금. 그런데 을이 잔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잔금이 준비 안 되니까 등기 서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수령하지 못한다.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을이 지금 잘못한 상태잖아요. 이런 수령지체 중에요. 갑이요. 채무 뭐죠? 이행제공을요. 이행제공을 계속하냐 이행제공을 한 번만 했냐 이 말이죠. 이행제공을 계속한다. 그러면 뭐 한다? 항병권이 뭐가 한다? 소멸한다. 그럼 항병권이 소멸한다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항병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이행지체가 되죠.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러면 한 번만 이행제공이지 한 번만 이행제공. 그러면 항병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다는 것은 뭐가 있다? 항병권이 있다. 항병권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이자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첫 번째요. 무효 취소 해제.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죠. 그래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무효. 그 다음에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다, 취소다, 해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임대차죠. 이렇게 임대차요. 임대차 보증금하고요.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고요. 등기 명령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변제죠. 채무 변제. 변제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뭐다? 동시이행이고요. 이런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제하고 영수증은 동시행이고요.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요. 어음의 반환이죠. 어음의 반환하고 뭐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 채무의 변제, 채무 변제는요. 그것은 동시이행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대리권 수여할 때 보면 위임장 주죠. 위임은 뭐죠? 일단 이 일이 끝나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먼저 일이 끝나야 그 다음에 보수를 주죠. 우리가 위임이라는 것은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일이 끝나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도급이요. 도급 가면 어떡하냐? 수급인이 물건을 만들어서 건물을 건축했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보니까요. 빗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뭐를 해야 돼요?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 지급은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도급은 동시행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알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 하나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가장 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무효 취소 해제.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이건 딱 한 번 나왔어. 3번.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죠. 임대차가 종료되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에 말소를 말소해야 돼.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암기해야 되죠. 어음의 발언과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변제와 영수증 동시행이고 채권증서, 차용증 발언은 동시행이 아니고요, 무효 취소 해제 동시이행이다.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가 있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안의 항변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동시행이고요. 이것은 동시 항변권은 536조라는 조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판례예요. 알았죠? 그래서요, 판례니까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기본서요 172페이지를 보셔요. 자, 172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봐요. 536조를 보면요, 536조 172페이지 먼저 쌍무계약이라고 됐죠? 줄거요. 쌍무계약은 뭐뭐가 인정되죠? 동시행 항변권하고 뭐하고 위험 부담하고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누구 거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해. 이런 봐봐요. 맨 끝에 한번 봐봐. 이것이 항변권하고 뭐가 차이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차이예요.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을 해요. 알겠죠? 자, 다음에 2번은요, 상호간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줄과 부수적 의무요. 이런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부수적 의무가 뭐죠? 그다 써? 협력 의무라고 얘기해. 협력 의무. 그래서 토지거래가에서 협력 의무 있죠? 협력 의무 이 두 가지는 뭐가 안 된다? 첫 번째,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두 번째요, 해제권 X, 해제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제권 X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총괄하면 그 다음에 줄고요,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우리는 여러분요, 뭐를 할 수 있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잖아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먼저 내가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잔금 날짜가 딱 됐으면 가보들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돼. 그런데 등기 서류가 없죠? 그러면 나도 뭘 한다? 잔금의 인도를 뭘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때는 내 자신의 채무를 먼저 제공하면서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강한 결론주의라고 해서 그건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등기를 받으려면 내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갑이을한테 무조건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등기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고. 그러면 상대방은요, 야 너는 왜 등기 서류 안 줘? 등기 서류 안 주니까 나도 잔금 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을 뭐란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한테 청구할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요, 맨 끝에 주고요, 이행상의 결련성이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써요. 맨 끝에 써. 위험 부담은 존속상의 결련성이에요. 위험 부담은 존속상의 결련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거기까지 줄고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그럼 맨 끝에요, 권리남용이에요. 권리남용.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의 주된 목적, 항변권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거는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오른쪽에 2번을 보셔요.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하나의 대가관계가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가관계요. 자, 그럼 뭐냐면 쌍방이요, 줄과 별개의 약정 이런 경우는요, 첫 번째 줄 끝에요, 특약이 없는 한 줄었어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줄거야 돼? 별개의 약정은 맨 끝에 결론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는 한 특약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죠? 맨 끝에 써.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 인정 가능.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 인정 가능.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왜요? 특약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요, 지금 1번하고 2번은 묶어요. 1번하고 2번은 묶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끝에 경매가 무효 딱 하기. 경매가 무효가 됐죠?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때요?
경락인은 등기 다시 말소해서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배당받은 채권자는 다시 배당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낙찰자, 줄거에 낙찰자의 가기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요. 근저당권자의 그 말만요. 거기만 줄고. 자, 그럼 봐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왜냐면 처음 뭐죠? 경매가 무효다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암기하는데 낙찰자는요. 채무자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해서 이전해 줘야 되죠. 낙찰받은 낙찰자가 누구죠? 근저당권자는요. 근저당권자가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는요. 낙찰자에게 뭐를 해야 돼요? 배당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서로 전용 별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채권 양도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상속 줄 것이고 채권 양도가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죠. 채권 양도나 상속의 경우는요. 두 번째 줄 끝에 항변권은 존속해요. 알겠죠? 그런데 경계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주는 거 있지만 경계는 그건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그 다음에 주고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거기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이 손해배상하고 다른 채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여러분 아까 내가 여기 말했죠.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주된 권리, 정된 권리죠? 절대로 동시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줄고요. 채권의 변제와 바로 옆에 가운데 첫 번째 맨 끝에 담보권 소멸 절차 이렇게 돼 있죠? 담보권 소멸 절차. 다른 말로 저당권 말소 등기는 이 말이죠.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꼭 이런 식으로 채권을 담보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채권의 변제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뭐를 변제한다? 채권을 먼저 변제 주된 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딱 나오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딱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이런 보면 8번이 6번이요. 매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매매는 뭐다? 완전한 권리죠. 자, 1번 봐봐. 기억. 가압류 등기 딱 그러면 줄거.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니은요. 근저권 설정 등기. 근저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요. 디귿은요. 디귿은요. 두 번째 맨 끝에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니을은요. 니을은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부동산의 인도민 명도 의무. 알겠죠? 줄었어요. 그 다음에 미음은요. 미음은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거기까지요. 미음은 가운데 보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런요,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 1번이 이거죠. 가압류죠. 우리가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행불이익을 요구로 의리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가 이것은 동시행이에요. 뭐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동시행이죠? 여러분 동시행이란 말이 뭐다? 동시행은 채무불이익이다 아니다? 채무불이익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불이익이 아니죠? 그러면 채무불이익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권이나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압류 등기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줄이요. 가압류 등기 말소도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이 더 중요하죠?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돼 있죠? 그 밑에 줄이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그럼 니은 근저당이죠? 이런 봐봐 여기 보면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근저당하고 매매계약에서 근저당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죠. 매매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매매했다. 매매 이런 말이 나오면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끝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바로 옆에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것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두 번째 줄만 끝에면 미등기죠. 이런 미등기 건물도 동시행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미등기 건물을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으로 먼저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알겠죠?
미등기 건물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고,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니을은요? 니을은 보면 내가 말했죠? 원래는 뭐다? 원래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건물의 명도, 인도, 의무도 잔대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봐봐요. 여기요. 매수인이요. 부가가치세,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어. 매수인이 부가세,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어. 그러면 부가세, 양도세 이것하고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 동시이행이다. 3번은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변제기 봐봐. 여기 변제기. 변제기는 불안의 항변권하고 선이행이냐 이행기냐 이게 이게 중요해요. 자 봐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해.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반드시 어디가 있어야 돼? 변제기. 변제기 동그라미하고 변제기 거기다 써요.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항변권하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항변권도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기억 봐봐, 기억. 쌍방이 이행기에 줄고, 쌍방이 이행기에, 이행기. 이러면 이행기가 뭐죠? 잔금 날짜죠? 바로 옆에 가운데 줄고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잔금 날짜에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요,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두 사람 관계는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알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바로 밑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 박스해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여러분요.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이 자신의 채무를 뭐래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래서 거기 나왔죠.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먼저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봐. 맨 끝에 줄 가운데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요, 니은. 여러분, 니은은 보면, 여기, 이제 이거죠, 봐. 중도금,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금 날짜가 돼버려, 이행기.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줄고요.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잔대금 지급길이 도래. 잔대금 지급길이 도래한다. 그러면요, 그 다섯 번째 줄 밑에 봐봐.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따라서요, 그때부터는, 다음 뭐냐? 잔금 지급일부터는, 그때부터는 잔금 지급일부터는 맨 끝에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동시행일 때는 뭐다? 동시일 때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을 길게 된 것을 이걸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걸 그냥 이해하면 되죠, 이것을. 알겠죠? 동시행이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아니다?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중도금은요, 동시행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지체이고 채무불이행이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그냥 세트로 이게 암기로 나중에 계속 써먹는단 말이죠. 자, 불안의 항변권이죠? 자, 2항, 536개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줄고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선이행이죠. 상대방의 이행이 줄고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거기까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그럼 어떻게 한다? 자기 채무 이행을 한다? 거절.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의 항변권 뭐라 한다?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4번은요,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이나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했을 것 그랬는데요. 그럼요, 1번 한번 보시면 1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계속 거기 주고, 이행 제공을 계속 동그라미,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 수령지체. 여러분요, 수령지체에 빠졌는데 이행의 제공이 계속이면 항변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고, 한 번 이행 제공이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행 제공을 계속,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항변권을 상실해. 알겠죠? 항변을 상실해. 그런데 그 후 상대방이요, 자기 채무의 변제나 변제정을 줄고 봐,
변제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 청구, 다시 하지 않고 이행 청구, 이행 제공 이 말은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만 했다는 말이야. 한 번만.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항변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2번이 그 말이에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줄고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 한 번. 그 다음에 수령지체 박스에 수령지체 한 번 현실에 제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속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밑에 보면 그 바로 밑에 과거의 이행이 제공 줄거 봐. 과거. 그럼 과거에 제공했단 말은 현재는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한 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바로 밑에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변제 제공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말이나 한 번 제공했다는 말이나 과거에 제공이 있었다 이 말은 변제 제공이 뭐가 아니다? 계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이 아니니까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해. 즉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하여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지문으로 잘 나와. 알겠죠? 자, 그다음에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변제와 영수증 교부 딱 그러면 줄고, 그 다음 바로 옆에 변제와 채권 증서 딱 그러면 줄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은 변제와 영수증은 동시행이죠. 그 다음에 변제와 채권 증서는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임대차 관계의 종료죠. 임대차 관계 종료에 의한 경우 두 번째 끝에 보증금 반환음모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됐죠? 근데 바로 밑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딱 하기만.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임차권 등기 명령 맨 끝에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로 맨 끝에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알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인 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 딱 하면 좋아. 어음수표의 반환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4번은요 쌍무계약 취소 동그라미 취소. 그 다음에 5번은요 계약이 해제 동그라미. 6번은요 쌍무계약이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래서 4번 5번 6번을 묶어 무효 취소 해제죠. 무효 취소 해제. 이것은 반환음으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무효 취소 해제 딱 묶어. 7번은 도급이죠. 도급이란 말만 그냥 줄고 도급. 알겠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6번은요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를 뭐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즉 항변권을 뭐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거기까지.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요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여기까지 뭐란다? 당연효라고 그래. 당연히 있죠. 당연효.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등기소리 주지 않죠? 그럼 내가 잔금이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등기소리 안 주니까 내가 설령 잔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두 사람 관계는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행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발생한다? 당연히. 그것을 당연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번은요 동시에 묶고 있으면 줄거 자동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줄거 거기까지 자동그라미 상동그라미 그래서 자상하지 못한다.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가능하다. 수동그라미 상동그라미 가능하다. 알겠죠? 자, 3번은요 소송상 항변권을 행사해야 할 때만 소송에서 고려되고 줄거 항변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이다? 전부 패소 판결. 그 다음에 원용한 경우 원용했다는 말은 항변한 경우 이 말이에요. 상환 급부 판결. 급부를 뭐라고 한다? 급부를 이행이라고 그래. 이행.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뭐냐면 4번에 두 번째를 따라서 봐봐.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원래 이건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4번에 처음에 줄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줄고 첫 번째로 맨 끝에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줄고 5번에요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 거기
우리가요,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기하여 남의 물건을 점유하죠. 그럼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라고 그랬죠. 적법. 그래서 두 번째 좀 봐봐.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나. 할 수 없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주면 그때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은 뭘 해야 된다? 반환해야 돼, 반환.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상당히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동시행 항변권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가격의 쌍무계약이 5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변제기가 2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채권자 지체예요. 그 다음에 뭐냐? 기타, 판례예요. 판례는 제일 중요한 게 무효취소해제. 무효취소해제란 말이야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그 다음에요, 임대차가 종료한다. 보증금 발행은 동시행인데 임차권 등명령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채무의 변제하고 영수증은 동시행인데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어음의 반환. 그거만 알면 돼. 뭐다? 동시행. 도급에서 뭐라 나온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전혀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요, 지금 채권법 문제 판례 있죠? 판례가 다 정리가 됐으니까요. 나중에요, 너무 계속 강의만 하면 좀 그러니까요. 날짜 잡아서 하루 할 거예요. 알겠죠? 7월 첫째 주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일요일 날이요. 알겠죠? 7월 달에요. 빨간 글씨 있으면 한번 하겠다니 빨간 글씨가 없어요. 7월 달에. 알겠죠? 그래서 8월 달에 빨간 글씨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일단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물권법 그 판례 특강 했잖아요. 그것을 좀 단기간 안에 좀 몇 번 봤으면 좋겠어요. 단기간 안에. 알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보는 게 낫지. 봐고 나중에 보면요, 아무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